예전에는요, 이 고구마 싹 났을 때, 여기 요만큼 잘라서 물에 세워놓고 고구마 순을 키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양파도 그렇게 키워서 위에 잘라서 먹었던 것 같아요. 없으면 이걸 키워보는 것도 추천해요. 괜찮더라고요. 이번에도 한번 키워볼까 봐요. 이렇게 물을 반쯤 받아두고요.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서 소금을 한두 알 넣거든요. 소금을 넣어야 이게 안에 게 빠져나오지 않고요. 밖에 수분이 흡수가 돼요. 생물은 워터프루프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고요. 물을 조금 더 틀어주고요. 뜨거운 50도에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찬물을 먼저 하고요. 뜨거운 물 해버리면 너무 뜨거우면 익어버릴 수 있으니까 찬물을 하고 뜨거운 물을 그 다음에 부어서 농도를 맞춰주면 되거든요. 지금 살짝 50도에 부족해요. 이게 손을 넣었다 뺐다 온도계를 쓸 필요 없이 손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사람마다 이 뜨거움의 정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넣었다 뺐다 할 정도로. 그럼 내 손도 여기 실제로 습진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여기도 지금 보이죠? 모세혈관이 이렇게 담갔다 빼면 확 활성화 되거든요. 그럼 내 손에도 수분이 흡수되기 때문에 촉촉해져요. 손이 건조해질까봐 걱정하는데 소금을 넣으면 건조함이 개선이 되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요. 주부 습진 있으신 분들은 요렇게, 저는 옛날에 장갑을 막 끼고 했는데 요즘 50도 물을 할 때는 장갑을 벗고 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밥은 쌀이 반이니까 물을 1대1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냥 끓인 물을 쌀에 바로 부어서 그렇게 하시면 밥을 지으면 되고요. 소금 한두 알 넣고요. 그렇게 지으면 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저어줘요. 왜냐하면 한쪽에 있으면 계속 안 뜨거우니까, 한쪽만 뜨거우니까 이렇게 섞어주면서, 그럼 이게 고구마가 색깔이 확 돌아오거든요. 제 손처럼. 손에 모세혈관을 살듯이 고구마도 빨갛게 돌아와요. 다시 핵고구마처럼. 그러면 이 조직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기 압력 밥솥에 물 10ml, 20ml만 넣고 취사 딱 하면요. 20ml 정도 넣고 취사를 딱 하면 나중에 껍질만 부드럽게 벗겨지고요. 여기 껍질 가까이에 칼륨이 있잖아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키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너무 확확 벗기시면 안 돼요. 채소들은. 그래서 가능하면 껍질을 얇게. 고구마, 감자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은 고구마 싹을 키워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구마 싹을 이렇게 반려식물로 키웠는데요. 이렇게 싹이 날 쯤 되면 이렇게 잘라서 밑둥을 잘라요. 깨끗하게요. 그러면 싹 있는 부분만 이렇게 위로 오게. 이게 햇볕이 보면 햇볕 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하루마다 매일매일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싹이 똑바로 자라요. 이 고구마 순이 이렇게 해서 소금물 하나만, 천일염 하나만 딱 떨어뜨려서 넓은 접시에 물 조금만 담기게, 요 정도만 한 1cm 정도만 잠기게 키우시고 물은 교체 매일 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50도 물에 담가서 전도 싱싱하게 부족한 수분을 확 입혀주면 빨리 자라겠죠. 한번 키워볼게요. 여기 고구마 지금 이게 50도 물에 넣으면 보이죠? 거품이 뽀글뽀글 여기 수분이 보이잖아요. 고구마의 수분을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50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물이 50도란 뜻이에요. 그러면 채소들도 조금 시들었을 때, 많이 시들면 살짝 시들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신선도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확 올라가거든요. 우리 피부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염분이 있으면 수분을 흡수한다. 그래서 제가 스팀 타올을 쓰라고 하는, 스팀 타올에 염도를 적셔서 해야지 피부에 수분 흡수하고 노폐물을 빼지. 이 순간에 수분 흡수하면 노폐물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작물에는 나쁜 독소가 있기는 그 독소가 빠진다고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보이죠? 거품 이렇게 빠져나오고 수분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구마들이 지금 이철 되면 전부 집에서 보관하면 색깔이 노랗게 그냥 없어요. 근데 지금 50도 물에 담그면 다시 이렇게
빨갛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에 저는 이것도 싹 난 것도 담가서 이 싹을 이 싹도 지금 이 고구마도 지금 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안 담근 거랑 이건 허여예요. 지금 수분이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담가서 수분을 먹여준 후에 50도 물이니까 이건 고구마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한 10분 15분 정도 담가 두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싹도 이렇게 하면 여기 수분이 없어서 싹이 금방 자랄 거거든요. 제가 꽃이 심을 때도 50도 물에 해서 했더니 발화율이 금방 발화가 되거든요. 큰 것들은 특히 껍질이 두꺼운 거 있잖아요.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담가두면 더 발화율이 높아져요. 이렇게 해서 핵고구마 냄새가 확 나거든요. 채소도 이렇게 하면 채소 수확할 때 그 향기가 확 나요. 신선 초신선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고구마 싹 기대되죠. 반려식물. 전 콩나물도 키우잖아요. 콩나물 할 때도 물에 한 소금 한 알 두 알 떨어뜨려서 물을 매일 주면요, 콩나물이 썩지 않고요, 물이 상하지 않고 교체를 매일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구마와 감자가 싹이 났다는 얘기는 여기 영양분이 뺏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랑 감자는 싹이 조금 날 때 빨리빨리 떼줘야 맛있는 감자하고 고구마를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산 이 감자가 벌써 이렇게 싹이 났잖아요. 이 싹 난 거 감자 못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떼주면 먹을 수 있어요. 감자를 싹 난 걸 못 먹는, 이 싹을 못 먹는 싹에서 독소가 있는 거지, 싹을 떼내고는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로 구입하시면요,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 시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번 3-4번은 떼냈던 것 같아요. 저는 감자 싹을 이렇게 떼내줘야 오래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자를 박스로 사면 부지런해야 돼요. 저렴하긴 한데요, 부지런해야 그 저렴함을 계속 제가 엔겔 지수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큰 식재료잖아요. 이게 감자는 어디든지 들어가니까 카레 짜장이 기본이고요. 뭐 전부터 해서 고구마 튀김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떼주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다 싶어서 사람들이 박스로 안 사는데요, 감자와 고구마는 박스로 구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구마는 못난이 고구마를 사면 안 되는 게요, 이 고구마는 여기 찍히면요 이게 썩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흠집이 없는 걸 사야 되기 때문에, 사면 이게 수분이 덜 날아가서 좀 보관이 오래 용이한데요. 그러면 비싼 고구마를 사 드셔야 되겠죠. 금방 먹는 고구마는 상관이 없는데 보관을 하실 거면 좀 상처가 없는 것들을 구입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 고구마 케이크 상처 없이 키우기가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모르시죠? 진짜 이렇게 어려워요, 이 수확하기가. 감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고구마는 특히. 그래서 이걸 껍질을 삶은 다음에 싹 벗기면 얇게 벗겨지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면 버리는 게 줄어들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식어서 다시 뜨거운 물을 조금 더 부어서 50도에 맞춰주고 한 번 더 한 다음에 꺼낼까 봐요. 참, 50도 물에 담갔다가 찬물로 한번 헹군 다음에 하셔야 이게 확 수축되면서 탱탱하게 다시 수분을 가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구마 튀김할 때는요, 얇게 썰어서 물에 설탕을 조금 넣고요, 조금 넣고 담가두면 이게 전분이 빠지면서 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겉바속촉 튀김은 고구마 튀김을 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장 수분이 많은 식으로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게 채수분을 덜 뺏는 요리 방법이거든요. 한마디로 저속노화 식재료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쓰면 이 물질이 금방 빠져요. 미끌미끌해요. 이렇게 해서 그게 가장 압력솥은 전기를 빼내는 게 아니고 물에서 찌면 수분 때문에 끓으면서 여기서 안에 영양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전기 압력 밥솥에 하면요, 압력을 다 가둬서 이게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분을 밖에서 오히려 채워주기 때문에 온전히 진짜 촉촉한 고구마와 감자를 드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조리해서 저는 굽거나 튀기는 거는 어쩌다가 먹긴 하는데요. 튀길 때도 수분을 많이 하려면 그렇게 아까 담가뒀다가 수분을 흡수시킨 다음에 하시면 겉바속촉 더 수분 많은 튀김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고추튀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드시면 물 코팅을 물을 흡수해서 튀기면 겉바속촉으로 맛있게 튀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왜 새우튀김도 제가 50도 물에 하면 새우는 냉동새우를 사용할 경우에는 끓인 물을 붓고 소금 몇 알 넣으면 되고요. 생새우 그럼 냉장은요, 물을 끓인 물을 하면 안 되겠죠. 한 70도 물을 하면 새우 양이 있고 섞어지면서 50도가 되게, 항상 그 식재료의 양에 비례해서 뜨거운 물을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50도 맞출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넣을 수 있는 50도 안 될 거예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정도가 50도가 되더라고요.